미국 대선의 향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던 상황에서 바이든이 사퇴하며 새롭게 떠오른 해리스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꺾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와 해리스 대결 구도에서 해리스가 정말 당선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트럼프, 해리스 누가 되던 관계없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미국 대선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 움직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증시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을 통해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의 하락을 좀 만들고 있는 이유가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미국 대선인 것 같다. 그 다음 두 번째가 AI의 버블론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아무래도 두 가지 이슈가 또 앞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빠뜨릴 수 있을 만한, 좀 하락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이제 BOJ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을 좀 시장을 보면서 시장을 참고하면서 진행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급진적인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 역시 앞으로의 일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움직임에 따라 또다시 시장에서 좀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긴 하죠. 하지만 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이 이슈보다는 좀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경기 침체가 나올 만한 신호가 딱히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식 투자자로서 분명 체크해야 될 만한 요인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슈에 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정이 이번 주에 진행하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이며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화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진행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 발언 이후로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한 차례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AI 버블론에 있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빽빽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좀 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을 우선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AI 버블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도 물론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가 좀 더 그 이후로 관찰을 해야 될 게 미국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다음 달이 되면은 이 이슈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2, 3, 4번에 대한 이슈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만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사실상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 정말 유력했었는데, 바이든 사퇴 이후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야, 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제 물음표로 미국에 빠지고 있죠. 사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물음표가 띄어져 있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표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즉 누가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지속될수록 시장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한 채로 투자자로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해리스가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를 미리미리 좀 캐치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우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나이가 78세.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인인 남성이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자, 전 미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능력 있는 사업가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해리스입니다.
자, 해리스는 나이가 59세. 상대적으로 트럼프에 비교했을 때 거의 20살 가까이 어리죠. 그 다음에 인종, 흑인 인도계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경력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 현재 미국 부대통령입니다. 자, 현재 미국 부대통령인 이 해리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카말라 해리스는 현재 미국의 제49대 부통령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첫 아프리카계 및 아시아계 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이건 이따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좀 더 특이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이 변호사 출신의 지방검사 출신, 심지어 최초 흑인 여성 법무장관 출신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검찰청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검사직 수행 및 법무장관까지 역임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트럼프에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트럼프는 워낙 이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야, 이 트럼프를 범죄자로 반대로 자신은 검사로 대립시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 시절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을 상대했으며 여성을 학대하는 포식자, 소비자를 뜯어먹는 사기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기는 협잡꾼 등 트럼프 같은 타입을 잘한다. 와, 이 발언만 놓고도 트럼프를 정말 범죄자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구나. 반대로 본인은 검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확실히 범죄자 잡는 검사의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먹힐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앞서 유죄 판결이 난 이후로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조사했을 때 이 트럼프의 유죄 판결은 중요도가 28%에 불과했고 오히려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무려 81%에 달하는 수치를 얻었었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가 유죄 판결이 난 이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대선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 설문조사에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범죄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숫자는 28%밖에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81%와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제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인지는 조금은 이제 물음표가 띄어져 있는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재 경제이다. 경제. 특히나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을 시장 참여자들이 얻어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이 경제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리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해리스의 장점, 강점과 약점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자, 강점, 첫 번째 강점입니다. 아까 봤다시피 여성, 흑인, 아시아계라는 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 흑인 유권자, 아시아계 유권자 이런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데에서는 되게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백인 남성인 트럼프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은 지니고 있다. 실제로 7월 여론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의 약 70%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는데요. 트럼프에 대한 백인 지지율은 약 50%에 불과했다라는 것과 좀 상반되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해리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트럼프나 바이든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다라는 거. 사실 1차 TV 토론회 때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격히 꺾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이든의 약간 눈을 막 침침하게 뜨고 말하는 것도 좀 까먹는 것 같고 본인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야 되게 세월이 야속하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이든이 문제점이었던 나이가 트럼프에게 과연 해당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 그 둘 간의 나이 차가 별로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바이든의 지지율을 크게 하락시켰던 요인인 이 나이를 트럼프에게 들먹이는 순간 조금 먹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약 20세 가까이 젊은 해리스 후보가 나이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자, 반대로 해리스의 약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언론과의 대응력이 조금 약합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워낙 또 강점이기도 하니까 상대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이제 또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 경제와 물가에 대한 평가가 좀 약할 수 있다.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유권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뭐였죠? 경제였습니다. 자, 근데요, 왜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야, 차기 대권 주자는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니즈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당장 현재 정부에서 미국의 경제가 좀 불안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정부가 누굽니까?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정부입니다. 자, 이 둘이 손을 맞잡고 경제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물가는 물가대로 높이고 금리는 금리대로 높이고 경제는 경제대로 우려감을 표명하다 보니까 이게 너네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경제를 야, 바이든 정부 속해 있던 해리스 너가 과연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유권자의 35%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바이든 대통령 미국 경제 잘 애매한데 또는 못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과반수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정부에 있어서의 경제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해리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 숙제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꼭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유권자들에게 이거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저번 달부터 트럼프의 지지율은 조금씩 꺾여 들어가고 반대로 해리스의 지지율이 이를 뛰어넘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즉,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보다 우위에 서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이후로 민주당 대선 캠프로 모이는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그렇게 자금이 모이진 않았었는데 오히려 사퇴하고 나니까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뜹니다. 해리스 지난달에 2,700억을 모금했다. 이는 트럼프의 4배다. 자, 바이든 후보직 사퇴일부터 사흘 동안 800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해리스인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트럼프보다 작은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월가 거물들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리스에 배팅하는 자금도 늘어나고 지지율도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자, 또 지역별로 놓고 보니까 해리스가 지지율이 높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트럼프보다 높게 나오고 있죠. 연령별로 보면은 또 되게 다양합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비교적 트럼프보다 해리스를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해리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트럼프보다 어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확실히 눈에 띄는 게 여성의 지지율이 확실히 해리스가 높다. 그리고 흑인 압도적이다. 그리고 소득분 부분에서 소득분의 하위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복지 쪽을 챙겨주는 이제 정책에 이제 부응하는 소득 하위 부분에서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은 오케이. 근데 조금 참고로 봐야 될 게 소득 상위 부분에서도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 해리스의 당선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해리스 노믹스, 즉 해리스가 당선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산, 주식 이런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해리스가 정말 당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놓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솔직히 현재 시점에서 해리스가 당선이 될 확률에 실질적으로 배팅하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 약간은 아리송합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리스가 확실히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걸 신경 써야 된다. 뭐? 경제죠, 경제. 결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경제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과연 경제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특히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자, 금리 인하를 해서 결국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놓여진 상황에, 만약에 물가가 이런 상황이 튀어버린다면 이거 금리 인하는 무슨 다시 인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에는 엄청난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현 시점에서 중요할 수 있는 물가를 잠재워야 된다. 근데 현재 물가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유가입니다. 유가. 원유 가격이죠. 왜? 현재 중동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는 통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해리스는 미국 연준의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통화 정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만큼 해리스가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경제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구나 라는 것으로 좀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은 좀 제쳐두더라도 물가는 확실히 잡아야 된다. 즉,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가를 잡을 것인지 제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중동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떤 식으로 잠재울 것인지에 대한 브리핑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중동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서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확대가 된다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돼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유가를 좀 잠재우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런 발언을 더 해주는 게 해리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가지 포인트로 아셔야 될 게, 앞서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이 대결 구도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선 토론이었죠. 이 이후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격히 높아졌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후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거의 최고점을 향해 달려갔고 그에 비해 바이든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즉,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TV 대선 토론회가 이 지지율의 방향성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9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TV 2차 토론회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또 이 말에 강한 트럼프, 반대로 트럼프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에 약할 수 있고, 내지는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로 실제 또 9월에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물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발언을 이번 TV 토론회에서 할 가능성이 높기에, 만약 이 TV 토론회에서 물가를 잡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이 방향성 발언을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고 반응을 한다면 해리스의 우위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못 미친다면, 실망을 한다면 오히려 지지율이 꺾이면서 트럼프가 다시금 TV 토론회 이후로 우위를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걸 우리가 꼭 생각을 미리미리 해야 될 게, 제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대선을 6개월 앞둔 시기 때부터는 유력한 당선 후보의 정책 수혜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줍니다. 왜? 야, 이 사람이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 실제로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자, 이 사람이 펼치는 정책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주식들이 뜰 것 같아 라고 하는 투자 심리와 함께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왔다 갔다 이제 모르는 상황에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TV 토론회 이후로 실질적인 지지율 격차가 확실하게 벌어진다면 그 후보 쪽으로 배팅을 하는 자금들이 확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는 다음 달에 벌어질 토론회 이후의 지지율 반응 흐름을 관찰하며 그 흐름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후보의 주요 정책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정부의 힘이 작다, 상대적으로. 해리스는 정부의 힘이 크다. 그래서 트럼프, 공화당이죠. 공화당의 주요 정책, 감세, 세금을 줄여 기업들의 자유를 만들어주고 투자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외교 정책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특히나 또 기후 정책으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가상화폐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좀 더 우호적이죠. 자, 그에 비해서 해리스는 사실상 바이든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된다면은 물음표가 조금 띄어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불안한데 왔다리 갔다리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고, 또 기존의 주도주들이 아닌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바이든이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정책, 어차피 해리스가 부통령이었으니까 그대로 엇비슷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어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주도주가 최근에 조금 쉬어갔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IRA 안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쪽 부분의 힘이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해리스가 된다면은 다시금 이쪽을 밀어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힘이 쭉 빠졌었던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기회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해리스는 기후 정책에 있어서 클린 에너지를 추구하고 파리 협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둘 다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또 금리 인하 시기가 이것과 맞물린다면은 금리 인하 플러스 정책적인 수혜까지 등에 엎으면서 기존에 소외되었던 최근까지 소외되었던 2차 전지 신재생이 다시 한번 또 강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참고하시면서 다음 달에 있을 토론회 이후의 지지율 흐름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관련된 수혜주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인프라, 그 다음에 금융주, 방산주, 그 다음에 에너지 쪽으로는 뭐 석유, 원전, 그래서 뭐 빅테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선도 여기 속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왜냐하면은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발간해준 자료인데, 트럼프 약간 트레이드에 걸맞는 미국 주식들을 한번 정리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 섹터군들을 참고해보면은 뭐가 많죠? 금융주가 확실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그 다음에 뭐 통신 내지는 에너지 이쪽도 있는데, 확실하게 큰 틀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 금융주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을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로 꼽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리스가 된다면은 이런 주식들이 수혜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삼성증권에서 정리해준 자료인데, 보면 산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인프라, 특히나 AI 관련된 인프라 쪽이 확실히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에너지인데 좀 더 신재생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화 쪽으로 봤을 때 뭐 2차 전지 쪽도 다시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쪽이 가장 안전빵이겠죠. 그쪽은 제가 봤을 때 AI 인프라일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물론 방법은 다르겠지만 방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탈중국화 움직임은 둘이 다 비슷할 거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정책 이쪽은 계속해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뭐 방산이겠지만 이제 간접적으로는 최근 시장에 또 단기 주도주가 되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도 누가 되든지 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바닥에서 올라왔던 주식이 또 있는데, 해리스가 의료 정책 중에서 가장 이제 밀어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마. 왜냐면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인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바이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성첨단 소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머리지라는 주식이 있는데, 우리바이오는 대마를 재배해서 성분을 연구하는 기업이고,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대마를 연구하는 카나비스 메디칼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는 오성첨단 소재가 좀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대마 쪽 관련해서는 과연 시장에서 상승률이 그렇게까지 클 수 있을까? 워낙 또 이거는 테마주로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매매 관점으로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변동성도 굉장히 큰 영역이라 초보자분들이 이제 건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좀 무난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해리스 관련 수혜는 대표적으로 역시나 신재생.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내지는 수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차전지. 근데 하지만 2차전지는 아직 업황이 좋진 않죠. 그래서 업황이 회복되는 움직임, 더불어 금리 인하, 더불어 이런 정책적인 수혜까지 이제 겹쳐진다면은 2차전지도 지금은 물론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질 만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 분명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큰 기대감이 없겠지만 분명 중요한 이벤트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된 이후로는 점점 중요해질 것 같고, 특히나 2차 TV 토론회 이후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 투자는 좀 더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이제 준비하라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 드렸던 거 또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기준, 근거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에서 다들 부디 또 좋은 결과 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덥고 습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에 또 우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행복한 부자, 행복 되세요. 뿅.